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수생이든지 아니면 고3이든지 겨울방학 되면은 뭔가 이제 캠프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해서 어디 캠프 할 데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독학재수가 뭔지, 재수 종합반이 뭔지, 캠프도 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쓰고 뭐 3학년 때 좋은 학교 갈 줄 알죠, 보통. 근데 이제 이 수시하고 정시가 보통 7대3 정도거든요, 지금은. 그 입시에서 수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시는 아이들이 좀 낮춰서 보고, 정시는 끝까지 가서 그 점수에 맞춰서 가는데, 소수점, 예를 들어 532점, 이렇게 나중에 환산 점수, 표준 점수로 하면 2, 9, 3, 이렇게 해서 소수점 3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0.1점 차이로 쭈르륵 8명이 딱 있더라고요. 합격권 다음에. 자, 그러니까 점수의 엄밀함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수능 직후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이제 재수라도 하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부담이에요. 어떤 거든. 고3이든 뭐든 경제적 부담. 두 번째가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제 경제적 부담은 두 번째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지만, 수업을 따라갔냐 못 따라갔냐가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책이든 강의든 80%는 알아듣고 20%를 못 알아듣는 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인강을 하나 들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요만큼 30% 정도 올려서 이런 인강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런 인강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런 인강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인강도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냥 인강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참죠? 그럼 손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80%니까 20%만 못 알아듣고 80점은 맞기 때문에 요 부분은 1.5배속을 듣고 요 부분만 정배속으로 듣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강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봐야 돼요? 책부터 보고 책을 다 푸른 다음에 책의 해설에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인강을 찍어서 그 부분만 봐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보되 그냥 이거는 2배속으로 빠르게 어떤 단어는 힘들면 2배속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요 배속만 정배속으로 노트 정리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존심.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고3 때 등급을 올린다고 대박을 치고 싶다고 하면 다 그러죠. 이때 되면 정말 안 공부 안 하다가 평생 공부 안 하다가 고3 돼서 공부하겠다고 스케줄 짜달라고 하는 애가 숱하게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이 공부하는 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3월달에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내 스케줄에 맞게 내 공부를 스케줄에 맞게 단계에 맞게 차곡차곡 다 했느냐, 이 단계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근데 신경 쓰이는데 남이 하는 게. 자, 그러니까 내 거를 이걸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써보세요. 이걸 하려면 정신이 없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학습의 단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학습의 단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자, 기초하는 동안에 독학재수를 하다가 이 학생은 재수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 독학재수하고 재수종합법, 자, 그러면 학원하고 과외하고 차이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학원하고 과외. 그러니까 재종반은 학원입니다. 학원.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재종반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3등급 이하일 경우에 버틸 때는 3등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학원은 그렇습니다. 근데 3등급 이상에 갔을 때는 학원도 손해입니다. 이런 학원만 됩니다. 내가 문제를 다 풀었는데 틀린 것만 설명해주는 학원 있나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과외는 뭐냐면 혼자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틀린 것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3등급 이하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 안정적인 습관을 나가는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정적인 게 정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정이냐 정체냐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안정이 곧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는 학원이 도움이 되는데
내가 앞으로 막 치고 나갈 때는 과외가 도움이 되는데 공부 다 하고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해줘야 되고 이 과외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만 공부할 수 있는 프린트도 제공받아야 되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걸 다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걸 상담하고 설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모의고사를 보고 몇 점이다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 상황에서는 네 모의고사 본 요것은 어떤 게 약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공부를 안 했대요. 놀았고 안 하다가 갈 방법은 재종에 가서 훈련을 3개월 정도 해서 학습 습관이 잡으면 나와서 본인의 이 재종반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다 찾아놓고 이걸 계획을 다 찌면 독학재수를 해보다가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러 재종반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자, 보면 재수종합반 가셔야 돼요. 이 정도 점수면. 그런데 보면 보세요. 국어나 영어는 2, 3급인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제일 빨리 오를까요? 수학. 내신이다. 네, 수학이 제일 빨리 옵니다. 언제까지? 3등급까지만. 왜? 어렵지 않게 2점짜리, 3점짜리만 집중하신다면 3등급까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 현실적으로. 운 좋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서 3점짜리를 완전히 클리어하면 2등급까지만 바라는 겁니다. 1등급은 가능하지 않아요. 영어는 뭐라고요? 이 입시 전형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시를 보려면. 왜 그러면 한 등급에 0.5점 차이면 이거를 4등급을 떨어지더라도 2점 차이면 국어 하나만 더 맞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신은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어를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정시를 노리는 애들은. 근데 시골은 전부 다 하죠. 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능 점수로 93점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요. 구축하면. 근데 그 다음에는 비문학의 배경, 어휘 능력, 기본적인 용어 능력, 국어적인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5등급이니까 이거를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거는 빠르게 볼 수 있고, 국어랑 영어는 버티고, 영어는 줄여서 국어를 많이 해서 2등급에서 많이 하면 1등급, 그 다음에 사탐을 이런 학생들은 먼저 권해요. 학습을 권하기 위해서 이걸 1등급 수준까지 3월 전까지 끌어올려라. 그런 다음에 3월 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끝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그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 70%, 국어 20%, 나머지 탐구 2과목 10%, 이 비율로 계속 해야죠. 그러면 지금 사탐하고 국어 같은 거 먼저 끝내고 그 다음 수학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수학을 하는 중에 요 국어의 20%를 이게 2대 10을 10대 2로 해야죠. 그런데도 사탐이 3월달까지 끝나야죠. 이거는 고정이고. 자,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지금은 내신을 해야 된대요, 내신을 해야 된다면, 그럼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신을 하던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던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는, 또 보통 이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 계획을 안 짜는데, 뭐라고요? 1월달, 1월달 계획 따로, 2월달 계획 따로, 3월달에서 4월달 되면 중간고사 보죠? 네. 그 다음에, 4월달 하고 5월달 하면 기말고사 오죠? 이제 이렇게 4등분으로 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를 해야 돼요? 기초를 잡아줘야죠, 기초. 전부 다요? 사탐 포함해서? 네. 그요? 그럼 기초에서 해결해야 될 건 뭐냐? 요거는 다 해결해야죠. 요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점 정리 다 훑어봐야죠. 요점 정리 다 훑어봤죠? 네.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있는 해설을 요점 정리하고 요거는 봤으니까 해설을 문제에다 옮겼습니다. 핵심을. 그러면 이게 공부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2월달 그러면 뭐냐?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EBS를 다 봅니다. 자, 3월달에 들어가면 자, 기출문제가 끝났고 평가원이 끝났고 EBS를 책을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책을 다 보면서 이제 찍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몇 군데만. 그러면 이제 수업이 나가죠. 그럼 수업 중에 수업 잘 듣는 법, EBS 수업 나가든 프린트 나가든 이 수업 나가는 건 통째로 다 암기합니다. 자, 수업의 암기가 끝나면 무조건 끝나고서 바로 야자 시간에는 문제만 풉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이해됐나요? 자, 틀린 거를 여기다가 다 정리합니다. 주중에는. 그럼 주말에는 뭐 하냐? 이거 다 정리해서 요점 정리하고 암기합니다. 계속.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 다 끝냈고 평가원 풀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암기하는데 요 문제를 하려면 여기 문제집을 사야죠. EBS도 다 끝났잖아요. 평가원도 끝나고 기출문제도 풀었고 그럼 다음 단계에 문제집을 사야 됩니다. 이 문제집을 자, 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여기서 문제를 시험을 보라고 그러냐. 문제를 시험 개수를 딱딱딱 시간 시험 개수만큼 하면 진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러면 문제집을 2권에서 3권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횟수차로 기초 1번. 그죠? 그 다음 기출문제 2번. 평가원 3번. EBS 4번. 자, 수업 5번. 그죠? 문제집 6, 7, 8번. 그 다음에 일요일날 정리 9, 10번. 10회독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똑같이 이어서 템포로 여기까지 딱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수시를 써요. 근데 수시하고 병시는 별개잖아요. 이제 정시를 공부를 한다면 자, 첫 번째 뭐가 끝났어요? 기출문제 끝났죠? 평가원 끝났죠? 기출과 평가를 이때는 어떻게 써요? 기출문제에다 체크를 하고 썼죠? 안 풀고 기출을 푸는 겁니다. 이제 한번 풀어보고 평가도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 2, 3단계가 보통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 수능으로 문제집입니다. 이제는 2등급과 1등급 문제집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전을 할 때, 자, 내신을 영어를 여태까지 했죠? 영어는 이제 안 하는 겁니다. 문제만 풀고, 일주일에 한 번 묻혀. 근데,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2개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집중해서. 탐구 2개, 내신에서 제일 잘 나올 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내신을 하면서 풀었던 기초와 기출문제와 평가문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영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모의고사만 풀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탐구가 내신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을 끝낸 이후에 6월달 이후에 정시 준비를 나갈 수 있고 벌써 6, 7, 8, 9, 10 11은 없다고 치고, 그러면 6, 1달, 2달, 3달, 4달, 5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라야 됩니다. 단계마다, 문제집마다. 근데 이거는 방학 때 한번 와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뭐 며칠만 있다 가도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되어서 있다면 지금 뭐라고요? 이 용어하고 요점 정리하고 기출을 할 때는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공식을 볼 시간은. 기출과 평가원 문제 EBS를 2월 달에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급하다는 거죠. 그래야 3월 달이 학교, 이걸 다 봤기 때문에 EBS 다 본 거를 다시 수업 시간에 보니까 참 바글바글 보내면 퍼펙트하게 암기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에? 그래야 기출문제와 평가문제 중에서 시험 범위 문제가 내도 커버가 다 되고 이 문제집을 빼고 학교 프린트나 학교에서 정해준 교재를 또 하나를 더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수학원을 가든지 재수 종합반을 가든지 종합반은 내 스케줄이 아니라 내 스케줄이 내 계획대로 못한다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탐도 이렇고 수학도 이렇기 때문에 종합반 권했는데 독학재수를 한다면 독학재수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이 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틀렸던 문제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어. 네가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뭐야? 틀렸던 문제지. 아 진짜요? 이번 주에 가져오라 시킬게요. 약점 찾아주려고 그랬는데 아 좋아요. 가져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네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국어는 여기가 약해. 그럼 그거에 맞게 프린트를 주려고 그랬는데 가져오라고 난 분명히 했거든. 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얘 학생이 틀린 게 용어구나. 그럼 용어 부분을 줘야 될 거고 문법이구나. 그럼 문법을 서너 번 시켜야 되는 거고 이 학생은 비문학 중에서 경제구나. 그럼 경제 파트에 대한 요점 정리를 줘서 몇 번이라도 밑줄 쳐야 기초가 잡히는 거거든. 안 그래? 그래서 이 틀린 자기가 공부했던 흔적들로 분석을 해서 그 학생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당신 학습 누적 기록부 쓰지? 네. 그걸로 본인의 능력을 써놓으면 그거를 매주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피켓츠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좀 독학재수학원이냐 재수종합반이냐 보면 학생들의 점수 성향, 점수,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성향,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얼마큼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집에서의 거리, 성격,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투입할 돈,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1년 계획을 짰다고 하는데 무방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나름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있는 학생 같아서 이렇게 찍어준 거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이거? 이거는 독학재수학원을 가든 재수학원을 가든 이 스케줄대로 해야 된다. 거의. 왜? 3월 달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3월 달에 재수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3, 4, 5, 6, 4달이죠. 똑같아요. 재수생이나 이 현역이나 지금 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자, 그러니까 최대한 기초를 지금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치는 것도 볼펜 하루에 한 자루도 써보게 하고 노트도 정리해보게 하고 이것도 뽑아보라고 하고 질문도 뽑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가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평가원하고 EBS를 해야죠. 그러면 2주 정도 지나면 요점 다 끝나면 기출을 다 뽑아주겠죠, 과목마다? 네,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기 5박스 샀잖아요. 복사비 값 준다고 그랬는데 됐다고 그랬거든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째 뽑아주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풀지 못하더라도 문제 빨리 읽고 해설을 막 빠르게 읽은 다음에 핵심을 골라서 여기다 옮겨 써놓고 읽을 수는 있게 준비가 돼야죠, 세팅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설을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짜증낼까봐 요점이나 이런 것부터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해설을 보고 할 수 있는 공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원 문제 풀 때, EBS 풀 때 뭐라고요? 책 볼 때 같이 기출 문제도 같이 보고 평가원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죠? 이게 3월 달에 가서도 볼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펴놓고 기출 문제 펴놓고 정리한 거 보면서 거기다 추가 정리하면서 봐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의 계획을 고3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재수하는 애들도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해. 가서 처방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독학재수학원이나 재수학원 종합반을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을 여기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이 학원하고 제 계획하고 이렇게 융합하면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딱 나오면 그 계획이 마음에 들으면 다녀야 되는데 무조건 학원 설명만 들어. 자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설명을 들어. 저희들은 밥을 잘 주고 뭐하고 뭔 상관이요? 이해됐어요? 네. 스스로 맞춰서. 그러니까 누적 기록부 한 줄을 쓰면 끝나면 요거에 맞춰서 계획도 하나 짜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다음 주 두 개 비교해 봅시다. 한 거랑.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